만약 당신이 버린 사랑이 낳은 아이가 40년이 지난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취업 면접을 보러 온 거라면요. 68살 회사 대표 강민수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소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35살 청년 이준호가 누구인지. 면접 시간은 30분.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견뎌야 했습니다.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을 가슴에 묻은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질문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30분이 민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빗소리 나던 오후로 대표님, 면접자 이준호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민수는 책상 위 이력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준호, 35살, 경영학 석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간단한 메모. 그저 평범한 지원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민수는 왜인지 이 이력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민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일궈온 시간들이 주름으로 흰 머리카락으로 남아 있었죠. 민수는 펜을 집어들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이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이준호가 의자에 앉자 민수는 다시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를 바라보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죠. 비 오는 날, 좁은 골목길,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민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떠올리는 건 그저 나이 탓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호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민수가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죠. 대표님께서 일궈오신 회사의 철학이 제 가치관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방침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 말투, 심지어 손을 모으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죠. 마치 오래전 알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죠. 이건 그저 면접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하면서도 이준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억양. 민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중하자고 이건 그저 면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창밖에는 봄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려왔죠. 민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그날, 누군가와 헤어지던 그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왜일까요? 민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거든요. 면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준비해둔 질문들을 차례로 던졌죠.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준호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의 목소리가 자꾸만 민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억양. 민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중하자고 이건 그저 면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왜일까요? 민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소희. 수십 년 전 민수가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이름.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20살 청춘이었던 시절, 공장 앞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던 소희를 처음 만났던 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던 소희의 모습.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하지만 민수의 부모는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과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죠. 결국 민수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민수는 소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 좁은 골목길에서 소희는 울면서 민수를 붙잡았죠. 하지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대표님, 이준호의 목소리가 민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을 했네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이력서를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준호의 출생 연도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수와 소희가 헤어진 그 이듬해에 태어난 아이였죠. 민수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어야 했죠. 업무 스타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완벽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실수를 해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소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배워가면 되잖아요. 젊은 날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했던 그 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준호는 생각보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말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고려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 해결할 테니 공부만 하라고요.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소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학비까지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민수는 자신이 그 옆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모의 반대 때문에 가난이 두려워서 소희를 떠났던 자신. 그 결정이 소희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요? 어머니께 정말 효자시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죠. 효자라기보다는 빚진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희생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더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이력서를 보는 척했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선 안 될 질문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소희가 이준호에게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렇게 소희는 민수를 이해해 주었던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묵묵히 아이를 키웠던 거죠.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면접 중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이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았죠. 30분이 흘렀습니다. 평소 면접은 15분 정도면 충분했는데 오늘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준호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잠깐만요. 이준호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사실 민수도 잘 몰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네,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거죠. 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아드님을 키우신 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이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준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민수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민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5년. 그 긴 세월 동안 민수는 소희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민수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던 소희의 얼굴. 비 오는 날이면 떠오르던 그날의 기억. 민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희가 낳은 아이가 민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본 거죠. 민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가야 할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소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했죠.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치웠습니다. 알겠네. 잠시 후에 가지. 비서가 나가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죠.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이준호의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이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준호 뒤에 비치는 소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열쇠로 그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간직해온 사진이었죠. 20살 청춘의 민수와 소희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흑백 사진 속 소희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소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실제 소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혼자 아이를 키운 소희는 얼마나 늙었을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흘리는 눈물은 젊은 날의 눈물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날 소희와 헤어지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비 오는 골목길에서 소희는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도망가요. 어디든 가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린 안 돼. 그리고 소희의 손을 뿌리쳤죠. 민수는 그때 몰랐습니다. 소희가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피했던 거죠. 현실이 두려워서, 가난이 무서워서. 민수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대신 소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분식집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소인의 분식. 가게 이름까지 소희의 이름을 걸었더군요. 민수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는 차마 누르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보고 싶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민수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죠. 사진 속 소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소희를 다시 만날 자격도, 이준호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는 것을. 민수는 사진을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민수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죠. 빗소리 속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준호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능력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민수는 확인하고 싶었죠. 정말 이준호가 그 아이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준호 곁에 있으면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가 출근한 첫날, 민수는 복도 끝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 전화 받을 때의 말투. 모든 게 낯설지 않았죠. 혹시, 정말 혹시. 민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괴로워할 수는 없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으로 찾아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인의 분식. 오늘 저녁 퇴근 후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질 무렵 민수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간판이 보였죠. 소인의 분식. 민수는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방이 보였고 한 여자가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본 모습이지만 알 수 있었죠. 소희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고 등은 예전보다 굽어 있었지만 분명 소희였습니다. 민수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때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초간 두 사람은 그렇게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문으로 다가와 문을 열었죠. 민수 씨.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였죠.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희 씨. 그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소희는 영업 중이라는 팻말을 준비 중으로 바꾸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민수는 소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앞치마. 소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준호.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더군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혜 씨, 이준호가 내 아들입니까? 소희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 아들이에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확인받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40년 동안 쌓아온 성공도 명예도 다 무의미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했으면 어쩌실 건데요?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민수 씨는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저를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 민수 씨는 의무감으로 돌아오셨겠죠. 전 그런 식으로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죠. 당시 민수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힘들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혼자 아이를 낳고 일하면서 키우고. 하지만 준호가 웃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민수는 소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수는 소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늦었지만. 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준호에게는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진실을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당신 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죠.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매주 이 가게에 와도 될까요? 손님으로라도요. 소희는 작게 미소 지었죠. 그러세요. 떡볶이 잘 만들거든요.
그 말에 민수도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소희가 문 앞에 서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20살 청춘의 소희 같았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이준호 씨,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이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이 청년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소희네 분식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희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죠.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소희에게 4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놓친 것들, 후회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